근데 사실 사람이 계속 가질 수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언젠가는 놔야 되고 그 놓으면서 잃어버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여러분도 그런 고통을 겪으시나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늙음에 대한 늙음이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마치 병처럼 한 번에 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사람을 이렇게 녹쓰는 것처럼, 쇠가 녹쓰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부분을 잃어가죠. 그러니까 뭐 직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뭐 감각기관에 대한 것. 네, 그렇잖아요. 이미 많이 잃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체형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한때 이렇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겸손한 체형으로 두루 원만하고 이렇게 다독거리는 체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저도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뭐 같은 입장 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 그래. 옛날에 어른들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뭐 이렇게 해서 인사하면 다른 건 다 부러운 게 없는데 네 젊은 게 부럽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제가 옆에서 봤었어요. 근데 저게 뭔 얘기인가 이랬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불끈불끈 안 드세요? 특히 TV 같은 데서 젊은 애들이 이렇게 재밌게 놀잖아요. 나와가지고 애들, 그죠? 그런 걸 보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 놓는 것에 대한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 같으면 이제 뭐 직업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정년퇴직을 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권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이렇게 놓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한 방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중국말에 그게 있어요. 장강에,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치듯이, 그러니까 파도가, 뒷파도가 앞파도를, 물리치듯이 그렇게 세상은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채만한 파도도, 막 어떤 때는 막 바람 불고 태풍 치고 이러면 막 엄청난 파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 이렇게 잔잔한 파도 와가지고 괜히 그 파도 옆에서 이렇게 얼쩡거리면서 이렇게 걸어가 보는 그런 파도 말고, 야 저런 파도도 다 있네. 이렇게 큰 파도도 모래무태 뒷물결에 밀려서 사라질 때는 그냥 개거품 좀 물고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 가지고 쥐고 흔들고 할 때 행복한 건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놓을 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질 수만 있으면, 그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다면 나는 출가하지 않았을 거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도,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무십일홍, 그죠? 곤불십년, 뭐 이런 얘기, 그죠? 근데 백일홍이 있다는 걸. 화무십일홍이라고 해놓고 백일홍은 있어. 그래도 백일홍도 백일홍일 거야, 그죠? 뭐 천일홍, 만일홍, 뭐 이렇게 가진 않겠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상실의 고통,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더 큰 숙제입니다. 왜? 상실기간이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상실기간이,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율곡이 49에 죽었다고. 그러면 그냥 좀 이렇게 활동하다가 약간 은퇴하는가 하면 죽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남 죽을 때, 율곡 죽을 때부터 시작해서 율곡 산 만큼을 또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 상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쫙 내려가는, 뭐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겠죠. 계속 내려가는 속도를 돈이 많으면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좋은 걸 먹고, 뭐 얼굴에도 보톡스를 맞고 이러면 조금 더 팽팽하게는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처지는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자기조절이에요. 자기조절. 자기조절.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소확행 같은 경우도 자기 주변의 일상에 대한 환기를 통해서 사소한 것에서 고마워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자기 만족이 커진다는, 사실 어저께 얘기한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저놈의 영감탱이 맨날 저러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영감이라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욕할 사람이라도 있잖아.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떤 영감을 만났어도 영감은 다 그래요. 바뀔 수 있는 조건은 바꾸는 게 좋아요. 바꿔서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핸드폰이 너무너무 잘 안 돼가지고 나 핸드폰 새 거 사고 싶어. 그러면 그냥 돈이 좀 들더라도 바꿔서 행복할 수 있으면 저는 바꾸라 그래요. 그리고 젊은 애들한테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정 힘들면 저는 이혼하라 그래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말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참아서 행복한 게 어느 정도라도 유지가 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이건 도저히 못 참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러면 그냥 깨라 그래요. 깨는 게 너 입장에서는 더 행복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깨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좀 바뀌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 되고, 죽자고 살아야 된다, 애를 봐서라도 살아야 된다 그러지만, 아마 여러분 자녀분들이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야, 그래도 너가 정 힘들면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너무 희생하면서, 어떤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죠? 몰라, 이런 것도 이제 세대에 따라서 약간씩 관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행복이 더 크다면, 그 지출 대비 행복이 더 크다면, 그러면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 그래요. 사람도 바꿔도 되고, 핸드폰도 바꿔도 되고, 사람도 바꿔도 돼요. 핸드폰보다 조금 비쌀 뿐이지, 출혈을 감수할 수 있어. 그게 진짜 행복하면.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다 좋은 걸 사고 싶지. 근데 100만 원짜리야. 새로 살려고 그랬더니 100만 원이야. 그럼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애들 같으면 출혈이 크잖아요. 100만 원이라는 돈은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니까. 그래도 그걸 통해서 150만 원어치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정도 가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처럼 노인폰을 쓰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 아니, 그것은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그걸 통해서 애들은 뭔가 많은 걸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뽑을 수 있는 거고, 어른들은 그냥 전화만 되면 돼요. 전화하고 문자나 글씨나 좀 크게 오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